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역전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취임 후 약 50일차 윤 정부의 국정 운영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뭐 5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얘기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는 뭐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얘기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이루어낸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목표는 이거다. 이것이 보여야 대통령실이나 여권이나 이 관료 집단에서도 합심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은 뭘 하겠다는 건지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워낙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한 리더십 구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도 협치와 통합을 하겠다라고 일성을 했고 또 그거를 믿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협치와 통합에 믿을 만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가 소통이 매우 부족하다, 불통이다 이라는 비판을 받고 그를 비난하고 탄생한 윤석열 정부인데 제가 볼 때는 문 대통령 못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말씀이 계시지만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이 네 가지를 잘 하도록 건의를 드렸어요. 첫째가 인사. 검찰공화국 만들어가는 이 인사가 제대로 됐느냐. 두 번째가 도어 스태핑. 신선하지만은 사고 난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 언어는 늘 정제되고 참모들의 검토가 필요하다. 세 번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적 관리가 돼야 된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정은 짧고 신속하게 마치고 경제로 가라, 물가로 가라.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다 나쁘고 우리 경제도 나쁘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들이 종합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4, 50일 만에 부정평가가 절반이 넘어버리는 이런 기현상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깊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근데 출근길에 기자분들하고 이 질문 답변하는 거는 보기 좋던데요. 말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반대파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겠지만 제일 하기시 되는 걸 질문하고 대통령이 어쨌든 이런저런 반응을 볼 수 있는 점에서 전임 대통령보다는 저는 진일보했다고 생각됩니다. 좋죠. 그래서 좋으니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신선함은 오래 못 갑니다. 신선함은 오래 못 갑니다. 왜 저를 보고 저는- 그러세요, 근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고 하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선함은 오래가지 못해요.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 하시면서 말 실수한 것만 계속 기억이 되고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러한 것도 나오고 있잖아요. 참 좋은 신선함이 있지만은 사전에 그렇게 하시려면은 출근하기 전에 김대중 대통령처럼 6시 반에 참모회의를 수집해서 거기에서 전부 논의해가지고 나와야지 대통령이 불쑥 던지는 말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민주당 시각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완벽하게 정리된 말씀만 하면 야당은 뭐 먹고 살아요? 저는 지금의 상황은 사실 도어 스태핑이 문제가 아니고 도어 스태핑만 보인다. 이게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대통령만 말할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정책적인 리더들이 있어서 그들이 열심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지나치게 없다. 왜 지금 이렇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인지, 왜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아주 구체적인 설명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대통령만 쳐다보게 된다. 이것이 저는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지지율에 영향을 좀 줬다 이런 해석도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강석들은 그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왜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많을까? 역대 영부인보다 더 많은 활동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역대 영부인보다 저는 더 많이 뭐 나서서 뭔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로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러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조리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선 과정에서는 굉장히 나약한 모습으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가만히 뭐 있겠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대선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대선 과정에서 분명히 본인의 사과가 있었고 그러나 그 이후에 대선 끝나고 나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뭐 큰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너무 이제 당당하게 멋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많은 대중들의 입장에서 너무 부조리하다. 이게 도대체 대선이 지난 지 지금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다시 한번 뭐 이 성찰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잘못하고 있다가 훨씬 높아요. 그런데 솔직히 4, 50일간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고 못했으면 얼마나 못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하찮은 실수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저건 아닌데 김건희 카페 그게 뭐예요? 그게 하는 짓이 뭐냐고요. 또 최근에는 뭐 우리는 카페가 아니라 정치 결사체 운운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또 대통령도 부속실을 만들든지 제1부속실 소속으로 들어가서 공적 관리를 해주게 해야 되고 카페 같은 것은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건 본인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큰 잘못도 없이 작은 실수가 쌓여가지고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뭐냐면 대통령실 계신 분들이나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도 바보가 아닌데 제2부속실 만들고 공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 얘기 했을 텐데 지금 안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문제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자리를 걸고 이거는 좀 관리를 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얘기를 할까? 저기 지금 뭐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실 계신 분들이 할까 아니면은 인사를 통해서 전진 배치된 검찰 출신들이 할까 또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할까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암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피소드입니다만은 모 대통령의 측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부인이 좀 액션이 크니까 영부인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여사님은 좀 나대지 마십시오. 나대지 말라고 해버렸어요. 나대지 말라고 해버렸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측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사이가 나빠서 고초를 겪기는 했지만은 그분은 본 사람이 그래도 없었다.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지 물어봐도 돼요? 아 그건 말 못하다. 나는 영부인이 누군지? 그것도 말 못하다. 나는 그 나대지 말라고 하신 그분하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